안녕하십니까. 자, 5주차 1강 강의로서 C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선택문에 대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택문이 무엇이며, 그리고 선택문의 대표적인 키워드인 if, 그리고 스위치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택문은 프로그램이 진행 시 특정 조건에 맞추어 선택적인 동작을 수행하도록 제어하는 명령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당신은 학생인가요? 라는 질문이 주어졌을 때, 자, 우리는 대답을 둘 중에 하나로 할 것입니다. 예 또는 아니요라고. 자, 이때 우리는 예라는 답변을 하면은 학생이 해야 할 일들을 수행하고, 그리고 아니요라고 한다면은 학생이 아닐 경우 해야 할 일들을 수행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컴퓨터가 수행해야 될 일을 조건에 맞추어서 그 조건이 만족이 된다면은 수행을 하게끔, 아니면은 수행을 하지 않게끔 하는 것이 if문 또는 선택문이 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는 대표적인 선택문인 if문과 스위치문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if라는 키워드, 그리고 if라는 키워드 뒤에 괄호를 열고, 그리고 우리가 조건에 해당되는 논리식을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실제로 이 논리식의 결과가 참일 경우에 실행될 실행문이 이 if문 블럭 안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자, 논리식은 결국 참 또는 거짓으로 도출될 것입니다. 그리고 참인 경우에는 우리 이 박스에 있는 실행문 1, 이 녀석이 실행이 될 것이고, 만약에 논리식의 결과가 거짓이라면 이 실행문 1은 영원히 실행될 일이 없을 것입니다. 자, if문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if문은 우리는 확장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키워드는 else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if와 else를 붙여서 if else 문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if else 문은 if에다가 if의 이제 조건식에서, 논리식에서 거짓인 경우에는 무엇을 해어라, 무엇을 하여라 라는 것을 지정해주는 제어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먼저 우리가 좀 전에 학습한 것처럼 if라는 키워드 뒤에 괄호 안에다가 논리식을 둡니다. 그래서 이 논리식의 결과가 참인 경우에는 실행문 1이 수행이 되어라 라는 것을 우리가 학습했었고, 이 녀석을 조금 더 확장해 나가면 만약에 논리식 1의 결과가 거짓이면은 이제 실행문 1이 아닌 또 다른 일을 해라 라는 목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선택문이 되겠습니다. 또한 if else 문은 계속적으로 확장이 가능합니다. if else, 그리고 또 다른 제가 조건이 필요한다면은 else 뒤에다가 if를 붙인 다음에 또 논리식을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예시와 같이 첫 번째 if 뒤에는 우리가 논리식 1을 두었죠. 자, 이 논리식 1의 결과가 참인 경우에는 실행문 1이 수행이 될 겁니다. 하지만 논리식 1의 결과가 거짓인 경우에는, 자, else 문으로 넘어가겠죠. 그러면 else로 넘어가서 다시 그 거짓인 경우에서 또 우리는 조건을 주고 논리식으로 우리가 참 거짓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if 다음에 else 다음에 if라는 키워드를 다시 한번 더 사용하고, 그리고 if 뒤에 반드시 괄호를 열고 또 다른 논리식을 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논리식에서 논리식 2번에서 이 논리식 2의 결과가 참이면은 보시는 예시에서는 실행문 2가 수행되는 거고, 만약에 이 논리식 2의 결과 역시 거짓이라면은 else로 가서 실행문 3이 수행이 될 것입니다. 만약에 더 확장을 해 나간다면 또 마지막 else 뒤에 if를 붙여 나가서 if else 이런 식으로 우리는 계속적으로 확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샘플 코드를 한번 분석을 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샘플 코드에서 원하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의 정수를 입력받아
입력받은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또는 0인지를 확인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했을 때 먼저 우리는 쉽게 순서도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순서도는 우리가 하나의 정수값을 입력받아 이 정수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또는 0인지를 확인하는 목적을 가진 순서도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먼저 변수를 선언할 겁니다. 자, 우리가 왜냐하면 하나의 정수값을 입력받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안내문을 출력하고 그리고 정수를 실제로 입력받고 그런 다음에 우리는 비교 작업에 들어가겠네요. 지금 입력받은 값이 0보다 크냐 예 또는 아니오가 도출되겠죠. 만약에 예라면 양수입니다라는 안내문을 출력하고 만약에 아니라면 또 우리는 조건식을 확인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입력된 수가 0보다 작냐 이 조건에서도 만약에 우리가 예라고 나온다면 음수 안내문이 출력이 되겠죠. 하지만 이 조건 역시 거짓인 경우에는 우리는 또 확인할 게 하나 더 남았죠. 입력된 수가 0인가. 그래서 예라면은 안내문이 출력되게끔 프로그램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순서도를 우리가 코드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샘플에는 하나의 정수를 입력받아 양수, 음수 또는 0인지를 확인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변수 하나를 선언했습니다. 그 변수 이름은 정수형 변수로서 num이라는 이름으로 줬고요. 그리고 printf로 정수 하나를 입력받겠습니다 라는 출력문을 하나 내어보내고 scanf를 통해서 정수값을 하나 입력받습니다. 자, 입력된 값은 어디에 저장되는 거죠? 당연히 num이란 변수. 그리고 scanf에서는 그 num이라는 변수의 주소를 지정해줬죠. 자, 그런 다음에 선택문이 나왔습니다. 먼저 if라는 키워드가 오고 자, 괄호 안에는 논리식이 들어갔네요. 자, num이 0이냐 0이랑 같은 값이냐 동등 연산자죠. 자, 같은 값이냐라는 질문을 해서 이 질문의 답은 예 아니면 아니요가 되겠죠. 자, 방금 제가 입력한 값이 정수 5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방금 제가 입력한 정수 5 0입니까? 아니죠. 아니면은 제로에 해당되는 출력은 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래서 else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0이 아니면 우리한테 넘은 조건은 케이스가 몇 개가 남은 거죠? 양수이거나 음수일 경우가 남았네요. 그래서 지금 이 else 다음에 if가 오고 그리고 if에 또 다른 논리식을 달았습니다. 지금 입력받은 값이 0보다 크냐라는 논리식에서 이 녀석이 참이라면 지금 입력한 값은 양수입니다라고 출력해 주면 되겠네요. 그런데 만약에 방금 입력한 값이 0도 아니고 양수도 아니다라는 경우에는 마지막 else에 대한 케이스가 되어서 뭐 this number is negative number 이런 식으로 안내문이 출력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녀석을 조금 우리가 수정을 해볼까요? 지금 두 번째 보시는 샘플도 똑같은 목적의 프로그램입니다. 다만 이번에는 선택문 안에 또 다른 선택문을 넣어봤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첫 번째 if 한번 보시겠어요? 앞에서 봤던 샘플하고 동일하게 0이라는 값과 num에 들어있는 변수 num에 들어있는 값을 비교를 했습니다. 동일하냐? 만약에 0이 아니라면 else로 가시겠죠. 자, else로 갔습니다. else로 가서 여기는 if else로 끝냈네요. 다만 else라는 이 블록 안에 저는 두 개의 또 다른 케이스를 고려를 했습니다. 어떻게? else 문 안에다가 if 문을 다시 다는 겁니다. 중첩 선택문이 되겠죠. 그래서 else 문 안에다가 if 문을 달아서 자, 이 0이 아닌 경우에는 양수냐 음수냐를 다시 if와 else를 이용해서 우리가 제어를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수행 결과는 좀 전 앞에서 봤던 샘플과 두 번째 지금 보여드리는 샘플은 동일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개발자의 취향, 개발자의 성향에 따라서 이런 중첩 선택문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병렬적인 확장으로 나갈 수도 있고 그거는 여러분의 선택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주제인 스위치문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스위치문은
우리가 선택해야 할 케이스가 다수인 경우에 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스위치본은 보다 많은 경우 중 하나를 선택할 경우에 사용되는 실행문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제 사용하는 방법은 스위치란 키워드를 주고 그리고 괄호가 오고 그리고 괄호 안에는 정수값 또는 문자를 놓을 수가 있습니다. 또는 정수값 또는 문자값이 들어있는 변수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이때 정수값 또는 문자로 표현했는데 실제로는 다 정수값이에요. 왜? 문자가 실제로 메모리 공간에 저장될 때 어떤 값이 저장되죠? 아스키 코드 그 실제 문자에 매칭되는 정수값이 저장되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는 정수값 또는 문자에 해당되는 정수값이 괄호 안에 놓이게 될 거고 그리고 이 값들은 해당되는 케이스에 선택적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은 케이스 정수 1, 케이스 정수 2, 케이스 정수 3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케이스 정수 1, 2, 3 이 녀석은 누구와 비교가 되냐면 스위치 뒤에 오는 저 괄호 안에 있는 정수값과 비교가 될 겁니다. 비교가 되어서 서로 동일한 값, 동일한 케이스에 선택적으로 진행 방향이 이루어지게끔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케이스라는 이 키워드 뒤에는 값이 오게 될 거고 케이스에 대한 값이 될 거고 그리고 반드시 콜론을 사용하시고 그런 다음에 실제 이 케이스에서 해야 할 일들의 코드가 나열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여러 케이스를 나열시킬 때는 각 케이스마다 여기서 해당 케이스의 작업은 끝이 납니다라는 목적으로 브레이크라는 명령어를 사용할 것입니다. 자, 브레이크는 멈추다죠. 자, 그래서 케이스가 여러 개가 나열되어 있을 때 특히 상위 부분의 케이스가 선택되었을 때 우리가 브레이크가 없는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다른 케이스의 실행문 역시 실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코드가 브레이크라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간단하게 선택문에 대한 개념적인 부분을 학습하였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는 선택문을 이용하여 실제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